소아과의 닥터 노무입니다. 오늘은 아기들 열 날 때 많이 놀라시고 걱정하실 텐데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발열, 열의 정의입니다. 발열은 직장 온도가 38도 이상인 경우를 발열이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봤을 때는 우리 직장 온도를 재기는 어렵잖아요. 심부 온도는 심부 온도랑 가장 가까운 걸로 해서 이제 그 고막 체온계나 뭐 겨드랑이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직장 온도 38도 이상은 생각보다 높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말초 온도는 더 낮게 측정될 수도 있고요. 고열은 40도로 정의를 하고 정상적으로는 36.6도에서 37도 9분까지 관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발열의 원인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건 감염, 이제 감기 같은 그런 바이러스 감염이나 위장관염 같은 거예요. 혹은 이제 다른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세균 감염인 경우에 그렇고 염증 어디에 이제 염증이 생겼을 때 생길 수 있고 또 종양도 발열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기타 다른 질환에서도 발열을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질환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정상인 소아에서는 극심한 고온 환경, 악성 고열 또는 갑상샘 항진증 제외하고는 치사 온도인 42도를 잘 넘지 않습니다. 소아과 오시는 엄마들 중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기 열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되지 않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42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보면 아기들이 이제 갑자기 열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1회 돌발적인 발열은 감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41도씨 이상의 발열은 감염보다는 센트럴 피버, 그러니까 머리 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는 열이거나 악성고열, 혹은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 약물열, 열사병과 같은 그런 이제 열일 가능성이 높고, 36도 미만에서는 오히려 심한 폐혈증과 관련해서 이제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갑상샘 기능 저하, 아니면 추위가 노출돼서 주변의 환경이 추워져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소아에서는 체온 조절 자체가 미숙해서 체온이 잘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고, 만약에 주변에 추울 환경이 그렇게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6도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더 심한 발열보다는 더 심한 열의 원인이 나타날 수, 그러니까 기저에 감염이 있다는 거를 고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열에 의한 뇌손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 혹시라도 이제 열성 간질의 지속증, 즉 열성 간질이라고 하는 거는 열이 동반된 간질을 말하는 경우고, 혹은 이제 지속증 자체라는 거는 30분 이상 경련이 지속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과 동반되는 그 경기 자체가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가 실제로 손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상 경련이 있으신 경우에 오래 지속되면 응급실 가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고열에 의해서 손상이 되는 경우는 뇌가 손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발열 자체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염증 반응이 증가해서 미생물 증식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몸에서 감염증을 이기도록 하는 그런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제 열이 발생하면 호흡수도 많아지고 심장 박동도 올라가고 그리고 몸에 이제 생산하는 열 자체도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열이 나면 경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열이 난다고 해서 경기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6개월에서 5세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소아들에서도 양성열성 경련이라고 해서 이거는 원인을 명확하게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했는데 어떤 감염이나 아니면 기저 뇌질환이 없는 경우에 열이 나는 것만으로도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양성열성 경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열이 난다고 해서 다 경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 아이들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가족력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열이 나면 반드시 경기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특발성 관절 질환이 이제 기저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기가 뇌파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미 이제 경기를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걸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는 경우라면 이제 열이 나면 더 어떤 경기에 어, 뇌파, 그러니까 그 머리 안에서 경기파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역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열에서도 이제 열이 나는 것만으로도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소아에서는 39도 미만에서 해열제 치료가 딱히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기들이 힘들어하거나 이제 조금 불편해하면 약을 쓰는 걸로 하죠. 하지만 만성 심폐질환, 대사질환, 신경계 질환, 열성경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제를 미리 주는 경우를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만성 심폐질환이나 대사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서 대사량이 늘기 때문에 어, 열이 나는 것 자체로도 몸에 탈수나 그런 상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경계 질환이나 경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이 나는 것 자체로도 경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져요. 해열제는 크게 이제 우리 타이레놀하고 브루펜 두 가지 계열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우리도 많이 드시고 계신 어른들도 많이 드시고 계신 타이레놀 시럽이고요. 빨간색 챔프 들어있고 그다음에 세토펜이나 타노펜이라고 하는 시럽들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에 속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1회당 몸무게 1kg당 15에서 15mg 정도 4시간 간격으로 먹일 수 있는데요. 타이레놀 시럽이 일반적으로 5cc에 160mg 정도 들어있으니까 10kg 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에 열이 나면 먹일 수 있는 양은 3.1cc에서 여기서 이제 한 4, 5cc까지 늘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충 10cc, 10kg 정도 되는 아기는 몸무게 나누기 3 정도에서 약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이 타이레놀은 아세타미노펜은 하루에 5회 이상은 복용하지 않습니다. 1일 최대 용량은 몸무게당 750mg이고요. 이거를 이제 물약으로 계산을 해보면 23cc예요. 그래서 10kg인 아기를 하루에 이제 23cc를 먹이려면 만약에 3cc씩 먹인다고 해도 7번 정도 되거든요. 7번 이상 약을 먹일 정도가 되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의료진과 상담을 꼭 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먹는 경우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해열제는 덱시부브로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브루펜보다는 프로펜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걸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대표적인 약으로는 맥시부펜, 덱시탑, 파란색 챔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약들은 한 번 먹을 때 몸무게 1kg당 5에서 7mg 정도 먹일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물약으로 환산하면 0.4cc에서 0.6cc 정도 먹이실 수 있다는 거고요. 4시간에서 6시간 간격 정도 두고 먹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나중에도 얘기할 텐데 교차 복용만 얘기하잖아요. 타이레놀은 4시간 간격으로, 브루펜은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먹이시니까 이제 조금 하나 먹고 열 안 떨어질 때는 번갈아 먹이실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간격이 되겠죠. 10kg인 아기에서는 계산을 해보면 한 번에 4.16cc 정도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10kg 정도 되는 아기는 이게 이제 이 약 같은 경우는 5에서 7mg 정도 먹이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6mg 정도 한 번에 먹인다고 생각하면 한 5cc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0 나누기 2 해서 5cc 정도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일 4회 이상은 복용하지 않습니다. 1일 최대 용량은 몸무게당 28mg 정도 되고요. 30kg 이하인 경우에 아기는 하루에 25cc 이상을 넘겨서 먹이면 안 됩니다. 해열제는 이제 그 다음 해열제는 이부브로펜, 우리 브루펜 시럽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이 전보다는 줄었고요. 이 약은 한 회당 5에서 10mg 정도 몸무게당 먹일 수 있고 1cc에 20mg 정도 들어있어서 10kg 아기인 경우에는 한 번에 2.5에서 5cc까지 먹이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타이레놀 시럽과 같은 용량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무게 나누기 3에서 한 3cc 정도 먹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간에서 주로 대사가 되고 브루펜과 맥시부펜은 주로 신장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 약들이 독성을 나타낸다고 하면 각각의 장기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맥시부펜은 브루펜이 몸에 들어가서 대사된 물질이라서 더 빨리 작용하고 효과도 오래가고 용량도 더 적습니다. 맥시부펜 시럽이 양은 많은데 실제로 먹는 이제 양의 용량 자체는 브루펜이 더 많죠. 왜냐면 1cc당 들어가 있는 용량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소화는 일단은 어린이보다는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미성숙해요. 그래서 주변 온도에 따라서 쉽게 체온이 변할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아기 그 신생아 이제 발열에서도 다룰 텐데, 주변에 열이 높은 것만으로도 그 더운 것만으로도 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체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해열제를 사용하는데 조금 더 조심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해열제를 사용하다가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고 또 많이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간이나 콩팥이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차 복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교차 복용을 하면 약 하나 먹고 그 다음 약 먹을 때까지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먹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해열제를 하나 먹으면 그게 효과가 나타나서 열이 떨어지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수적으로 봐서 2시간 정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그 2014년도에 나온 에비던스 베이스 차일드 헬스라는 발행한 논문을 찾아봤는데, 그 논문에서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한꺼번에 둘 다 주거나 용량을 1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고 또 주기도 했고, 근데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차해서 복용하는 것 자체는 제가 예전에, 전공의 때 찾아봤던 논문에서는 애들에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은 여기다 첨부를 못했고요. 이상 투머치 토커 닥터 루노의 발열 리뷰편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준비해서 편을 2개로 나눴어요. 다음 편에 다시 만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